가족, 친구 및 기타 개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과 자녀가 그 관계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식별 및 해결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듣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을 내어 이 장을 읽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강력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나은 준비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관계에 힘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자녀의 미래에 중요한 이유. 긍정적인 관계 이해. 우리 삶에서 사람들과 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가 지지받고 이해받고 힘을 얻는다는 느낌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관계, 긍정적인 관계의 이점, 그리고 이를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관계의 유형. 우리 삶의 관계 유형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가족, 친구, 연애 파트너, 동료, 부부 등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관계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 다양한 규칙 및 다양한 기대가 포함됩니다.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대한 활용하려면 각 관계 유형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의 이점. 우리 삶에서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데에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연결되는 느낌이 포함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이 향상되며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안정감과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 조성.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열쇠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의 이해와 상호 존중입니다. 의는 다른 사람의 필요, 감정, 가치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타협하고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서로 인내심을 갖는 것이 포함됩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사람은 배우고 실수하는 데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행동.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행동에는 열린 의사소통, 상호 존중, 정직, 이해, 타협, 공감, 적극적인 경청, 경계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열린 의사소통이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나 우려사항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하고 서로의 관점을 듣고 이해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상호 존중이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동등하게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이란 서로에게 개방적이고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기꺼이 인내심을 갖고 타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누군가와 대화에 참여할 때 집중하고 참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관계에서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관계, 긍정적인 관계의 이점, 이를 육성하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행동을 연습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삶에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 조작, 소유욕 같은 것은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속한 관계에서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중요한데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피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다룰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보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물어보고 확인을 받으십시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은 서로의 한계와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는 자기인식과 정직한 자기 성찰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는 관계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역할을 살펴보고 건강에 해로운 역학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나 행동에 대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상담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통찰력과 지원을 제공하는 유용한 책과 웹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징후를 이해하고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자녀를 위한 보다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의미 있는 관계 만들기. 가족 및 친구와 강력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면 사랑, 안전 및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감정을 식별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과 타인 모두의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느끼는 것과 그 이유를 아는 것은 더 건강한 의사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체 언어를 이해하면 줄 사이를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가족과 친구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의는 공유된 취미, 관심, 가치 및 신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그들의 열정과 의견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가 이러한 것들을 탐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의는 특히 갈등이 발생할 때 더욱 강력한 연결을 형성하고 존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계에서 친절과 존중을 실천하는 것도 가족 및 친구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녀에게 이러한 행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일치하더라도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고 필요할 때 기꺼이 타협하십시오. 공유된 경험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는 것은 가족 및 친구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는 가족 휴가, 게임의 밤, 야외 활동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즐겁고 긍정적인지 확인하는 것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키우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팁은 가족 및 친구들과 강력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면 자녀의 삶에서 더 큰 행복감, 지원, 더 큰 안정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인관계 기술 개발. 대인관계 기술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의는 관계 형성, 갈등 해결, 목표 달성, 심지어 교실과 직장에서의 성공에도 필수적입니다. 이 장에서는 건강한 대인관계 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대인관계 기술의 예를 제시하고 이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제공하고 강력한 대인관계 기술을 갖는 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인관계 기술이란 무엇입니까? 대인관계 기술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의사소통, 적극적인 경청, 공감, 존중, 이해, 문제 해결, 협력 및 대인 갈등 해결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기술의 예. 대인관계 기술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의사소통인은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듣는 동시에 언어적, 비언어적 언어로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적극적 경청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그들의 관점에 개방적이며 비판단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공감인은 비록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존중 여기에는 개인의 생각, 감정, 의견이 자신과 아무리 다르더라도 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문제 해결 여기에는 2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협력 컬래버레이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대인 갈등 해결 여기에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이해한 다음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인관계 기술을 연습하는 방법.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기술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입니다. 역할극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역할극을 하면서 대인관계 기술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이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집중하세요.
대화 연습 역할극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과 실제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습할 때는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질문에 응답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데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을 관찰하십시오.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체 언어, 얼굴 표정,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대인관계 기술 개발의 이점. 강력한 대인관계 기술을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인관계 기술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더 나은 관계. 강력한 대인관계 기술을 보유하면 사람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 공감, 존중, 이해를 실천하면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가 더 쉽습니다. 갈등 해결.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면 갈등을 해결하기가 더 쉽습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이해한 다음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성과. 강력한 대인관계 기술은 직장, 교실 및 기타 삶의 영역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한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하려면 친구와 함께 역할극을 연습하고 대화를 연습하고 다른 사람을 관찰하세요. 연습과 인내를 통해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 구축의 이점. 적극적 경청. 긍정적인 관계의 기초. 적극적인 경청은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화자에게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우리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자에게 집중하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발표자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정말로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신호. 식별. 말하는 사람의 신체 언어, 얼굴 표정 및 기타 비언어적 신호를 읽으십시오. 종종 말하는 사람의 신체 언어는 말 자체보다 말하는 내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질문을 하세요. 화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들의 관점을 높이 평가하고 더 알고 싶어 한다는 점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좋은 듣기 습관. 실천하기.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메모하고 방해받지 않는 등 좋은 듣기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및 잠재적인 오해. 식별. 발표자의 진술을 명확히 하면 오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한 경우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잠재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 어조와 기타 비언어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적극적 경청은 숙달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연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미 있고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기술입니다. 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필수 구성 요소이며 성공적인 대화의 기초입니다. 공감과 이해 장려. 공감과 이해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도구입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반면에 이해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공감과 이해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연결과 관계를 육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 경험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정서적 수준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신의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공감은 우리가 자신의 경험과 의견에 따라 자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 더 연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은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독서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관찰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는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추측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열린 마음으로 상황에 접근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중요한 대화와 깊은 연결의 문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면 더 깊은 수준에서 그들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더욱 강력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을 실천하는 것도 공감 능력을 키우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자신의 감정, 의견, 관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더 잘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과 이해는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상상하고 자기인식을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관계 구축의 수많은 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관계의 힘을 이해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식별하고 해결하며 가족 및 친구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대인 관계 기술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공감과 이해를 장려함으로써 우리는 강한 관계 개발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면 소속감, 지원, 안내, 자신감,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두는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일반적인 관계 구축 실수 방지. 많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성공을 준비하는 데 충분하다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최신 기기나 가장 비싼 옷을 사주면 자동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재화만으로는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이며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자는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키우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공감 등 필수적인 생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이러한 기술을 연습하고 자녀가 이러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자녀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녀를 키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징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신체적, 감정적 처벌이 수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격려하려면 긍정적인 강화와 논리적 결과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업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인관계 기술, 감성지능, 창의성 개발과 같은 다른 영역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종종 간과되지만 미래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미래 성공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발달을 보살피고 정서적 안정과 사랑이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필수 생활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성공적인 자녀 양육의 핵심 요소입니다.